안녕하세요. 강호야 화입니다. 이 영상은 AI, 이미지를 활용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청하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설월문 재림기 1화. 눈 속에서 눈을 뜨다. 어둠이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설아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폐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탄가루가 목을 긁어댔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갈라진 틈새로 피가 배어나왔다. 무너진 갱도 안은 숨 막히도록 좁았다. 등 뒤로 무거운 안반이 짓눌러왔고 앞으로는 무너진 돌덩이들이 빠져나갈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15해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끼니를 먹어본 적 없는 소년이었다. 탄광촌의 노비로 태어나 어린 나이부터 곡괭이를 들어야 했던 설안에게 삶이란 그저 버티는 것에 불과했다. 아침이 오면 어두운 갱도로 내려가고 해가 지면 비틀거리며 올라와 쥐꼬리만 한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오늘 갱도가 무너졌다.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린 흙과 돌더미는 순식간에 동료들을 집어삼켰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를 틈도 없었다. 설안 역시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무너진 안반에 갇히고 말았다. 온몸 곳곳이 쑤시고 아팠다. 왼쪽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오른손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체념이 밀려왔다. 아니, 어쩌면 체념이라기보다는 안도에 가까웠는지도 몰랐다. 매일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던 삶.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죽음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한기가 스며들어 왔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다. 무너진 돌 틈새로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아니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한 냉기였다. 설안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을 가르는 통증과 함께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눈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 하얀 눈발이 춤추는 하늘 아래 웅장한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었다. 기와 지붕마다 서리가 내려앉았고 석조 기둥에는 얼음 결정이 영롱하게 빛났다. 그 모든 것이 차갑고 아름다웠다. 문 위에 새겨진 현판이 보였다. 설, 월, 문. 세 글자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설아는 그곳에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자신이 서 있었다. 허름한 누더기가 아니라 새하얀 도포를 입은 모습. 허리춤에는 가느다란 검이 걸려 있었고 등 뒤로 펄럭이는 옷자락은 마치 눈꽃처럼 우아했다. 하나, 오늘 수련은 어떠했느냐? 낮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백발의 노인이 빙글에 미소 짓고 있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언할 수 없이 깊고 날카로웠다. 사부님, 제자는 아직 부족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지만 설아는 그 말을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다른 누군가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었다. 부족하다니. 내 나이에 월안신법 3층을 깨우친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우리 설월문의 자랑이니라. 월안신법. 그 단어가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차가운 달빛처럼 고요한 마음. 감정을 얼려 절대적인 냉정함을 얻는 신법. 호흡을 가다듬을 때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온몸의 한기가 돌기 시작한다. 그 상태에서 펼치는 검법은 그 어떤 적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빠르다. 장면이 바뀌었다. 이번엔 전장이었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늘은 검붉게 물들었고 땅은 시체로 뒤덮였다. 그 한가운데서 설아는, 아니 그는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하얀 검광이 허공을 가르며 적들을 베어냈다. 검이 지나간 자리마다 얼음 결정이 피어올랐고 적들은 그대로 얼어붙어 쓰러졌다. 차갑고 무자비하고 아름다운 검법이었다. 설월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절규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곧 어둠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다시
칠흑 같은 어둠. 탄광갱도 안으로 돌아온 설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부들부들 떨렸다. 방금 본 것은 무엇이었나? 꿈이었을까? 아니면 죽음 직전에 보는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설원의 차가운 공기, 도포 자락이 펄럭이는 감촉, 검을 쥔 손의 무게감,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때 몸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을 늘렸다.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주변 공기가 차갑게 식어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설안의 몸 안으로 한기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무너진 돌 틈새, 흙먼지 사이, 보이지 않는 곳 곳곳에서 차가운 기운이 모여들었다. 그 기운이 몸속을 천천히 순환하며 상처 입은 곳곳을 감싸 안았다. 이것은 월한 신법인가?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 속 수련법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기억 속에서는 몸이 자연스럽게 한기를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달랐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다. 몸 곳곳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안 된다. 이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이 몸은 평범한 노비 소년의 몸이었다. 어려서부터 혹독한 수련을 쌓은 무인의 몸이 아니었다. 그대로 억지로 한기를 끌어들이면 오히려 몸이 망가질 것 같았다. 설아는 방법을 바꾸었다. 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호흡과 함께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냉기를 일깨웠다. 그것은 기억 속에 각인된 무공의 흔적, 비록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였다. 오른손 끝에서 희미한 서리가 피어올랐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질 정도로 작은 양이었다.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가냘픈 기운. 하지만 설안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진짜였구나. 꿈이 아니었다. 환각도 아니었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모든 기억은 진짜였다. 자신은 과거 설월문이라는 문파의 제자였다. 그리고 지금 이 비참한 노비 소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설월문, 그토록 웅장하고 강력했던 문파, 무림을 구했다는 전설적인 문파. 그런데 왜 설안의 기억 속 어디에도 노비로 살아온 15해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일까? 지나가던 무림인들의 대화에서도, 마을, 노인들의 예시하기에서도 설월문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설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손끝의 서리는 이미 사라졌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냉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알고 싶다는 갈망,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결이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누가 있나 대답해. 구조대였다. 동료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 설아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간신히 소리를 냈다. 여기요. 목소리는 쉰 채로 나왔지만 충분히 닿았다. 곡괭이로 돌을 깨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희미한 빗줄기가 어둠을 뚫고 들어왔다. 살아있구나. 이봐. 여기 생존자야. 사람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설안의 귀에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손끝을 향해 있었다. 조금 전 서리가 피어올랐던 바로 그곳. 설월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억 속에서 들렸던 그 외침이 다시 한번 가슴을 울렸다. 설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설월문이 왜 사라졌는지, 누가 그 이름을 지워버렸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몸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탄광에서 끌려 나온 설안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차가웠다. 마치 달빛처럼, 눈꽃처럼 빛나는 눈빛이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화, 사라진 문파의 이름. 사흘이 지났다. 탄광 붕괴 사고에서 살아남은 자는 설안을 포함해 단 셋뿐이었다. 16명의 동료가 무너진 갱도 아래 묻혔고 그들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다. 탄광주는 형식적인 제사만 올린 뒤 곧바로 다른 노비들을 투입해 갱도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죽은 자들을 애도할 시간 따위는 없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루의 휴식과 얇은 죽 한 그릇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나흘째 되는 날 감독은 채찍을 휘두르며 일터로 나가라 호통쳤다. 하지만 설아는 달랐다. 이놈, 아직도 누워있을 셈이냐. 감독의 고함이 귓가를 때렸지만 설아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아니, 일으킬 수 없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제대로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고 갈비뼈 어딘가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쓸모없는 놈. 감독이 혀를 차며 돌아섰다. 일을 못하는 노비는 가치가 없다. 머지않아 설아는 더 열악한 곳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져 굶어 죽을 것이다. 그것이 이곳의 법칙이었다. 하지만 설아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밤이 되었다. 허름한 막사 안. 설아는 홀로 앉아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천장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다.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고 체온이 서서히 낮아졌다. 월한 심법. 기억 속의 구결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낮고 가늘게 누구도 듣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달처럼 비우고 기운을 눈처럼 식혀라. 열정은 독이요. 감정은 적이니라. 사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설아는 그 가르침을 따라 호흡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다. 몸이 거부했다. 한기가 경맥을 따라 흐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다. 약한 노비의 몸이었지만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무공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천천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 육신을 바꾸고 있었다. 각동한 수련에 몰두한 끝, 설아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손바닥 위로 희미한 백색 기운이 피어올랐다. 엷은 안개처럼 가볍게 흔들리다가 이내 사라졌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내공이었다. 비록 미약하지만 확실히 자신의 것이었다. 이제 움직여야 한다. 설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전보다는 나았다. 내공이 상처를 치유하는 속도는 느렸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며칠만 더 있으면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탄광촌에서 보낸 15해는 충분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설월문. 그 이름의 진실을 찾아야 했다. 사흘 뒤 설아는 탄광촌을 떠났다. 새벽녘 감독들이 아직 잠든 시각에 몰래 빠져나왔다. 도망치는 노비를 쫓아오지 않을 리 없었지만 설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이 몸으로는 일을 할 수 없었고 탄광주에게 쓸모없는 짐이었으니까 산길을 따라 사흘을 걸었다. 먹을 것은 거의 없었다. 길가에서 주운 나무 열매와 계곡물로 연명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굶주림에 쓰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설아는 월한심법으로 체내의 기운을 순환시키며 버텼다. 배고픔도 피로도 모두 얼려버렸다. 감정을 죽이는 것, 그것이 이 신법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다. 청림촌, 산 아래 자리 잡은 소박한 마을로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었다. 설아는 마을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다.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다.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마을 어귀의 정자에는 노인 몇 명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설아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인들이 고개를 들었다.
거지 같은 행색의 소년이 예에 바르게 말을 거는 모습에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뭘 묻고 싶은 게냐?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노인이 물었다. 긴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인자한 인상이었다. 설월문이라는 문파를 아십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누군가는 귓가를 긁적였고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다. 설월문. 그게 무슨 문파냐? 처음 듣는데. 혹시 북방 쪽 작은 문파는 아니겠나? 아무도 몰랐다. 설안의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다. 이상했다. 기억 속에서 설월문은 결코 작은 문파가 아니었다. 무림대전 당시 5대 문파 중 하나로 손꼽혔던 거대한 세력. 그런데 이 노인들은 그 이름조차 모른다. 혹시 다른 문파는 아십니까? 화산파나 소림사, 무당파는요? 오, 그건 알지. 천하의 명문 정파 아니겠나. 소림의 무공은 천하제일이라 하더구만. 무당의 태극검도 유명하지. 노인들은 술술 대답했다. 하지만 설월문만은 언급되지 않았다. 설아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마음속에서 의문이 점점 커졌다. 이건 단순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기록에서 지워진 것 같았다. 왜? 다음 마을에서도, 그 다음 장터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다. 아무도 설월문을 알지 못했다. 열흘 뒤 설아는 작은 현성에 도착했다. 운성현.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로 수백 호의 가옥이 모여 있었다. 설아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객잔, 약방, 무기점 등이 늘어서 있었고 가끔 허리에 검을 찬 무리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서고가 있을 것이다. 현성에는 을의 관청이 있고 관청에는 서고가 있다. 역사서나 지리지 같은 서책들이 보관된 곳. 설아는 며칠간 현성의 지리를 파악한 뒤 밤을 기다렸다. 초경이 지난 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다. 설아는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관청 담장에 접근했다. 월한 신법으로 기척을 죽이며 담을 넘었다. 가벼운 몸놀림이었다. 비록 내공은 미약했지만 신법만큼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서고는 관청 뒤편에 있었다. 자물쇠는 간단했다. 얇은 철사 하나로 조심스럽게 열었다. 삐걱. 문이 열리며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촛불을 켜지 않았다. 달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선반을 따라 늘어선 책들이 보였다. 설아는 무림과 관련된 서책들을 찾기 시작했다. 무림 세가로, 강호풍은지, 검문비사, 하나씩 펼쳐 훑어보았다. 각 문파의 역사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소림, 무당, 화산, 아미, 이름난 문파들이 모두 등장했다. 하지만 설월문은 없었다. 한 각이 지나고 두 각이 지났다. 설아는 수십 권의 책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설월문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무림대전에 대한 기록도 찾아봤다. 70년 전 마교가 중원을 침략했을 때 구파일방의 영웅들이 힘을 합쳐 막아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기록에도 설월문은 없었다. 대신 다른 문파들이 그 공을 차지하고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지웠다. 확신이 들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설월문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기록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구석진 선반 아래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에 띄었다. 불에 그을린 듯 가장자리가 검게 탄 낡은 종이들. 설아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지도였다. 아니, 지도의 파편이었다. 북방 지역을 그린 것으로 보였다. 산맥과 강줄기가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곳곳에 지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설안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다. 설산 깊은 곳, 희미하게 적힌 두 글자. 월문 위에 맨. 심장이 뛰었다. 설월문의 월자, 그리고 문파를 뜻하는 문자. 비록 설자는 지워졌지만 이것은 분명했다. 설하는 종이 조각을 품속에 넣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흥분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확신, 설월문은 실제로 존재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북방 설산 어딘가에 남아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밖에서 순찰병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설아는 재빨리 서고를 빠져나왔다. 담을 넘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그가 다녀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현성, 박, 숲속. 설아는 나무에 기대어 앉아 종이 조각을 다시 펼쳤다. 달빛 아래서 보이는 희미한 글자들. 월문. 누가 설월문을 지웠는가? 그리고 왜?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설안의 눈빛이 북쪽을 향했다. 저 멀리 눈 덮인 산맥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그곳에 진실이 있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손끝에서 희미한 한기가 피어올랐다. 아직 미약하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월한 신법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몸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설아는 종이 조각을 품속 깊이 넣고 일어섰다. 북쪽으로 가야 한다. 설월문이 있던 바로 그곳으로.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차마 얼지 않는 몸. 북쪽으로 가는 길은 험했다. 운성현을 떠난 지 닷새가 지났다. 설아는 산길을 따라 걸으며 조금씩 북방으로 향했다. 길가의 마을들은 점점 드물어졌고 나무들도 점차 낮고 거칠어졌다. 공기는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안에게 가장 큰 문제는 길이 아니었다. 몸이었다. 사흘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 마치 얼음 덩어리가 경맥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불편함이었다. 처음엔 무시했다. 수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제 저녁 수련 중 처음으로 피를 토했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선홍빛 피. 손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는 순간 설아는 깨달았다. 이 몸이 월한신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무리했나. 한숨과 함께 차가운 안개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기억 속의 설아는 태어날 때부터 한 채 한티였다. 추운 날씨에도 끄떡없었고 오히려 한기를 받아들일수록 더 강해지는 특이한 체질. 설월문의 무공을 익히기에 가장 적합한 몸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몸은 달랐다. 평범한 노비의 몸. 아니, 평범하기는커녕 오히려 허약한 편이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던 몸. 그런 몸으로 한기를 다루려 하니 경맥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설아는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등에 짊어진 보따리를 내려놓고 벽에 기댄 채 좌정했다. 심호흡을 했다. 천천히 기운을 끌어올렸다. 단전에서 시작된 한기가 경맥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순조로웠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가슴 부근에서 한기가 막혔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경맥 어딘가가 막혀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막혔다기보다는 좁았다. 기억 속의 경맥은 넓고 탄탄했지만 지금 이 몸의 경맥은 가늘고 약했다. 마치 큰 강물을 가느다란 실개천으로 흘려보내려는 것과 같았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경맥이 터질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무공은커녕 살아남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설아는 기억을 되짚었다. 사부가 전해준 구결들, 설월문의 신법과 검법,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의 몸에는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바꿔야 한다. 눈을 떴다. 동굴 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설아는 천천히 일어나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 손을 뻗었다. 바람이 손바닥을 스쳤다. 그 느낌에 집중했다. 차가움. 그것은 단순히 온도가 낮은 것이 아니었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기운. 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것이다. 깨달음이 왔다. 과거의 수련법은 외부의 한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몸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야 했다. 몸 안에 잠들어 있는 한기를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기억 속 기운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 다시 좌정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호흡을 시작했다. 기운을 끌어올리는 대신 가라앉혔다. 단전 깊숙한 곳, 더 깊은 곳으로 의식을 집중했다.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곳에 무언가 있었다.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 아니, 불씨가 아니라 얼음 조각 같은 것. 차갑고 단단하고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은 무언가. 그것이 영혼 속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것이 진짜 나의 것. 설아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건드렸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고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편안했다.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천천히 그 기운을 끌어올렸다. 단전에서 시작된 한기가 경맥을 따라 흘렀다. 이번에는 막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곳에 있던 것을 일깨우는 것이었으니까. 가슴을 지나고 어깨를 타고 팔로 흘러갔다. 손끝에서 서리가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진했다. 희미한 안개가 아니라 선명한 백색 기운. 눈송이처럼 반짝이는 미세한 결정들이 손가락 주변을 맴돌았다. 됐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가슴에서 통증이 밀려왔다. 설아는 인상을 찌푸리며 기운을 거뒀다. 아직 오래 유지할 수는 없었다. 몸이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조금씩, 천천히, 서두르면 안 된다. 무공은 쌓아 올리는 것이지 억지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다. 사부의 말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설아는 매일 수련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좌정했다. 한 각, 때로는 두 각. 단전 깊은 곳의 한기를 조금씩 일깨웠다. 처음엔 손끝까지만 흘려보냈다. 익숙해지면 팔 전체로, 그 다음엔 다리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경맥을 넓혀갔다. 고통스러웠다. 매번 수련이 끝나면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경맥이 찢어질 듯한 아픔. 하지만 참았다. 이빨을 악물고 견뎠다. 월한 신법으로 감정을 얼렸다. 고통도 감정의 일종이었다. 얼려버리면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다.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부가 조금씩 창백해졌다. 체온도 낮아졌다. 손을 대면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설한 자신은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경맥도 조금씩 넓어졌다. 기운이 흐를 때 막히는 느낌이 줄어들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었다. 이제는 한 각 정도 수련해도 피를 토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손바닥을 펴고 기운을 집중했다. 단전의 한기를 끌어올려 팔을 타고 손끝까지 흘려보냈다. 백색 기운이 손바닥 위에 모였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진했다. 그리고 천천히 형태를 만들었다. 기운이 뭉쳐지며 작은 얼음 조각이 만들어졌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 투명하고 차가운 얼음. 설아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에 쥐었지만 녹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월빙유에빙, 기억 속에 있던 기술이었다. 기운으로 얼음을 만드는 것. 설월문의 기초 중 기초. 과거에는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은 이것 하나 만드는데 많은 내공을 소모했다. 하지만 해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이 몸으로도 설월문의 무공을 펼칠 수 있다는 증명. 비록 느리고 약하지만 분명히 가능했다. 설아는 얼음 조각을 땅에 놓았다. 서서히 녹아내리며 물이 되었다. 달빛 아래서 반짝이는 물방울. 새로운 길이다. 과거의 방식을 따라갈 수 없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된다. 이 몸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설월문의 무공.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의 몫이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고요한 달빛. 설아는 그 빛을 받으며 다시 좌정했다. 수련은 계속되었다. 매일 밤, 달이 뜨면 수련했다.
낮에는 걸었다. 북쪽으로, 계속 북쪽으로. 설월문이 있던 그곳을 향해. 몸은 점점 강해졌다. 경맥이 넓어졌고 내공도 조금씩 쌓였다. 느렸지만 확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몸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설아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창백하고 차가운 손. 하지만 힘이 있었다. 이 손으로 검을 잡을 수 있다. 설월문의 검을 다시 휘두를 수 있다. 기다려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몰랐다. 설월문을 지운 자들에게, 아니면 사라진 문파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바람이 불었다. 차갑고 매서운 북풍. 하지만 설아는 오히려 그 바람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이제 한기는 적이 아니었다. 동료였다. 아니, 자신 그 자체였다. 달빛 아래 설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새로운 설월문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사화, 약장수 소녀. 20날째 되는 날, 설안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청풍진, 북방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장터 마을이었다.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 곳으로 사방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설안이 도착한 날이 마침 장날이었다. 거리는 북적였다. 곡물을 파는 상인, 옷감을 늘어놓은 행상, 약재를 다루는 약방, 그리고 길가에는 온갖 잡화를 파는 노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설아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돈이 필요하다. 품속의 은자는 얼마 남지 않았다. 운성현을 떠날 때 노숙자에게서 얻은 푼돈이 전부였다. 며칠은 버틸 수 있지만 북방까지 가려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설안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정보, 설월문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 이런 장터에는 온갖 소문이 모인다. 어쩌면 누군가 설월문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객잔 앞을 지나치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무리민들이었다. 허리에 검을 찬 3명의 남자. 복장으로 보아 같은 문파 출신인 듯했다. 그들은 객잔 앞에 모여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설아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겉으로는 무심히 지나가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일인데? 설산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한기가 느껴졌다고 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설안의 발걸음이 멈췄다. 설산, 한기. 설산이면 원래 춥지 않나? 아니, 그런 추위가 아니라 무공에서 나오는 한기 같았대. 근처 사냥꾼들이 얼어 죽을 뻔했다고 하더군. 이상하네. 한기를 쓰는 문파라면. 그게 없어. 지금 무림의 한기를 주로 쓰는 문파는 없다고. 대화가 끊겼다. 무림인들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설아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설산에서 한기라. 우연일까? 아니면 설월문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가야 한다. 반드시 그곳에 가봐야 한다. 장터를 빠져나와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설아는 적당한 곳을 찾아 하룻밤을 묵을 생각이었다. 돈이 없으니 객잔은 무리였다. 마을 근처 숲속에서 노숙하는 편이 나았다. 그런데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 설아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렸다. 빠르게. 하지만 소리 없이. 월안신법으로 기척을 죽였다.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그곳에 5명의 산적과 1명의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20살 안팎으로 보였다. 약상자를 옆에 두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흙투성이었다. 가진 거 다 내놔. 산적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다른 산적들도 소녀를 애워싸고 있었다. 정말 돈이 없어요. 약재를 팔았는데 다 떨어졌다고요. 소녀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산적들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 마. 약장수가 돈이 없을 리 없잖아. 저 약상자를 뒤져봐. 한 산적이 약상자를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약재 봉지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설아는 나무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개입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몸 상태로 5명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내공이 아직 부족했다. 하지만 그때 소녀의 시선이 이쪽을 향했다.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쳤다. 소녀의 눈빛,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다. 계산, 아니면 기대? 설아는 작은 돌멩이를 집었다. 한기를 실어 손끝에서 서리가 피어올랐다. 돌멩이가 얇은 얼음으로 덮였다. 그리고 던졌다. 쉬, 돌멩이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정확히 산적 두목의 손등에 명중했다. 으악,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손등이 순식간에 하얗게 얼어붙었다. 차가움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뭐야. 산적들이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설아는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천천히 위압감을 주며. 비록 내공은 약했지만 기세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과거의 기억, 수많은 전장을 누빈 경험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풍겨나왔다. 누구냐? 두목이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눈빛만으로 압도했다. 이놈. 감히. 한 산적이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거친 공격, 기교도 없이 그저 힘으로만 휘두르는 칼이었다. 설아는 몸을 살짝 틀었다.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그 순간 설아의 손이 산적의 손목을 잡았다. 한기가 전해졌다. 산적의 손목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으악! 산적이 칼을 놓치고 비명을 질렀다. 손목을 움켜쥐며 바닥에 굴렀다. 나머지 산적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기를 쓴다고? 이놈, 고수다. 두목이 뒤로 물러섰다. 다른 산적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설아의 무공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기를 자유자재로 쓴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물러나자. 두목이 외쳤다. 산적들은 쓰러진 동료를 끌고 달아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설아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손끝에서 피어오르던 한기가 사라졌다. 내공을 꽤 많이 소모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고마워요. 소녀가 일어나 허둥지둥 인사했다. 약상자를 주섬주섬 챙기며. 괜찮으신가? 설아니 물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네, 덕분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소녀가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설아를 빤히 쳐다봤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혹시 무림의 고수님이세요? 아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무공을? 상관없는 일이다. 설아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소녀가 재빨리 앞을 막았다. 잠깐만요. 제가 보답하고 싶어요. 돈은 없지만 밥이라도 사드릴게요. 필요 없다. 아니에요. 꼭 보답해야 해요. 그게 제 원칙이거든요. 소녀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눈빛이 진지했다. 설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 산적들에게 쫓겼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호기심과 계산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러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배가 고팠다. 와, 감사합니다. 소녀가 환하게 웃었다. 방금 전에 울먹임은 온데간데 없었다. 저는 연소하예요. 떠돌이 약장수죠. 이름이 뭐예요? 설안. 좋은 이름이네요. 눈처럼 차갑다는 뜻인가요? 소녀. 아니, 소아가 제잘거렸다. 약상자를 들고 앞장서 걸었다. 마을에 작은 주막이 있어요. 거기 국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설아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 소녀, 보통이 아니었다. 주막에 도착했다. 낡고 허름한 곳이었다. 손님은 몇 없었다. 소아는 구석 자리에 앉으며 주인을 불렀다. 아저씨,
국밥 둘이요.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다. 설아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다. 소아는 설아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밥을 먹었다. 그러다 갑자기 말을 꺼냈다. 저기, 설안 씨, 혹시 무림 쪽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했다. 근데 그 한기는 뭐예요? 내공이잖아요. 그냥 배웠다. 누구한테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설아는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소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물었다. 혹시 북방 쪽 문파 출신이에요? 한기를 쓰는 문파. 그 순간 설안의 손이 멈췄다. 소아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눈빛이 반짝였다. 뭔가 있네요. 혹시 제가 아는 소문이랑 관련이 있나? 무슨 소문? 몇십 년 전에 사라진 문파요. 설안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자세히 말해봐라.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소아가 움찔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소문일 뿐이죠. 옛날에 한 문파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데 북쪽, 눈, 달빛 그런 단서들만 남아 있어요. 설안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북쪽, 눈, 달빛, 설월문, 그 소문 어디서 들었나? 여러 곳에서요. 저는 약장수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기억력이 좀 좋거든요. 소아가 웃었다. 자신만만한 미소였다. 설아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이 소녀, 평범한 약장수가 아니었다. 정보를 모으는 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능력, 쓸모가 있었다. 나와 함께 가겠나? 설안이 물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소아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러다 빙그레 웃었다. 좋아요. 어차피 갈 곳도 없었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사라진 문파에 대한 비밀. 저도 같이 알고 싶어요.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설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렇게 설아는 첫 번째 동료를 얻었다. 북쪽을 향한 여정에 함께할 자를. 5화 5 세력의 그림자. 청풍진을 떠난 지 닷새가 지났다. 설안과 소아는 함께 북쪽으로 향했다. 소아는 생각보다 발이 빨랐다. 약장수로 떠돌아다니며 단련된 탓인지 산길을 걷는 것도 능숙했다. 불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말을 걸었다. 설안 씨, 저기 보이는 산이 뭔지 알아요? 모른다. 청운산이에요. 500년 전에 어떤 도사가 그곳에서 득도했다는 전설이 있죠. 그래, 관심 없어요? 재미있는데.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아는 혼자 제잘거렸다. 처음엔 성가셨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녀의 말 속에는 가끔 유용한 정보가 섞여 있었다. 참, 설안 씨, 앞에 큰 고을이 나올 거예요. 알고 있다. 거기 가면 객잔이 여러 짓는데 그 중에 취월루라는 곳이 있어요. 무리민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죠. 설안이 고개를 돌렸다. 소아가 빙그레 웃었다. 정보를 모으려면 거기가 제격이에요. 잘 알고 있구나. 저도 먹고 살려면요. 소아는 약장수지만 동시에 정보상이기도 했다. 여기저기 떠돌며 소문을 모으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팔았다. 값싼 정보부터 귀한 비밀까지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다. 그곳에 가자. 설안이 말했다. 소아가 환하게 웃었다. 사흘 뒤 그들은 운양부에 도착했다. 청풍진보다 훨씬 큰 도시였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였고 성문 앞에는 병사들이 서 있었다. 설안과 소아는 다른 행인들에 섞여 자연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갔다. 거리는 번화했다. 각종 상점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무리민들의 모습도 자주 보였다. 허리에 검을 차고 당당하게 걷는 자들. 그들의 복장과 문양을 보면 어느 문파 출신인지 알 수 있었다. 저기 보이는 게 취월로예요. 소아가 3층짜리 건물을 가리켰다. 견판에 취월로라는 글자가 휘날리듯 새겨져 있었다. 객잔치고는 꽤 큰 규모였다.
들어가자. 두 사람은 객잔 안으로 들어갔다. 홀은 넓었고 10여 개의 탁자가 놓여 있었다. 손님이 절반쯤 차 있었다. 그중 절반은 무림인들이었다. 설안과 소아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소아가 점소이를 불러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비용은 소아가 냈다. 설안은 묵묵히 주변을 살폈다. 귀를 열었다. 무림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여러 탁자에서 제각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설안은 오란신법으로 청각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조금 떨어진 곳의 대화도 또렷하게 들렸다. 백천맹에서 또 사람을 모집한다더군. 무슨 일이 있나? 글쎄, 북방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 백천맹. 설안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기억 속에 그 이름이 있었다. 과거 무림대전 당시 함께 싸웠던 문파 중 하나. 정의를 내세우며 무림 맹주 역할을 했던 세력. 백천맹도 이제 예전 같지 않지. 철혈성이 더 세다고 하던데. 철혈성은 무력만 믿으니까. 백천맹은 명분이 있잖아. 철혈성. 또 다른 이름. 설아는 그 이름도 기억했다. 과거에는 변방의 작은 무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무림 최강 세력이라고? 다른 탁자의 대화가 들려왔다. 저경로에서 움직인다는 소문 들었나? 암살 문파가 왜? 누군가 비싼 값을 주고 의뢰를 넣었다던데. 저경루. 암살과 정보를 다루는 문파. 계속 귀를 기울였다. 청풍관, 금상단. 여러 세력의 이름이 등장했다. 설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합하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다. 현재 무림은 5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백천맹, 무림의 명분과 질서를 내세우는 정파연합, 철혈성, 무력으로 지배하는 최강무관, 저경루, 암살과 정보를 다루는 암흑 세력, 청풍관, 도가 계열의 중립 문파, 금상단, 무림의 자금과 물자를 장악한 거상 집단. 이 5 세력이 무림을 나눠 가졌다. 이상했다. 기억 속 무림은 달랐다. 구파일방이라 하여 9 문파와 한 무림맹이 중심이었다. 소림, 무당, 화산, 아미, 곤륜, 점창, 화산, 그리고 설월문. 그런데 지금은 그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7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설안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소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5 세력이 생긴 게 70년 전쯤이라는 거예요. 설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70년 전. 무림대전이 끝난 시기, 그리고 설안이 죽은 시기, 설월문이 사라진 시기. 더 들어봐야겠다. 설안이 말했다. 소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다른 탁자로 가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기어들었다. 소아는 사교적이었다. 누구와도 금방 친해졌다. 설아는 혼자 남아 계속 귀를 기울였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객잔으로 들어왔다. 5명. 모두 같은 문양의 도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 새겨진 문양은 칼과 방패가 교차된 모스, 철혈성의 문양이었다. 그들은 중앙의 큰 탁자에 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줬다. 철혈성의 위세가 대단했다. 술을 가져와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명령했다. 40대쯤 되어 보였다. 근육질의 체구에 흉터 가득한 얼굴. 눈빛은 날카로웠다. 점소이가 황급히 술을 날랐다. 듣자 하니 북방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된다던데. 한 부하가 말했다. 우두머리가 술잔을 들며 대답했다. 그래, 설산 근처에서 한기가 느껴진다고 했지. 혹시 누군가 그곳에서 수련하는 겁니까? 그럴 리 없다. 그곳은 봉인된 곳이야. 봉인. 설안의 귀가 쫑긋했다. 성주께서 직접 확인하러 가신다던데. 그래야지. 그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비밀. 설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산, 한기, 봉인, 비밀. 모든 것이 설월문과 연결되는 것 같았다. 조심해야 해. 아직 기억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말이야. 대화가 낮은 목소리로 이어졌다. 설아는 더 집중했다. 하지만 그들은 술을 마시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소아가 돌아왔다. 많이 알아냈어요.
소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70년 전 무림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기록이 이상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빈틈이 많아요. 어떻게 아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 이야기를 아는 노인들한테. 근데 다들 말을 아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설아는 주먹을 쥐었다. 확실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역사를 조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설월문이 있다. 밤이 깊었다. 설안과 소아는 객잔의 작은 방을 빌렸다. 소아는 금방 잠들었지만 설아는 잠들 수 없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고요한 달. 설아는 그 빛을 받으며 수련했다. 월한 신법은 달빛 아래서 더욱 효과가 좋았다. 한기가 몸속을 순환했다. 그때였다. 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빠르고 조용하게. 설아는 눈을 떴다. 손을 창문 틀에 얹었다. 창문이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암살자. 설아는 몸을 굴렸다.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이불이 찢어지며 솜털이 날렸다. 소아가 깜짝 놀랐겠다. 으악, 밖으로 나가. 설안이 낮게 말했다. 소아는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다. 암살자가 다시 칼을 휘둘렀다. 빠르고 정확한 공격. 하지만 설아는 더 빨랐다. 몸을 틀어 피하고 손을 뻗었다. 한기가 손끝에서 뿜어져 나왔다. 암살자의 칼이 순식간에 서리로 덮였다. 손잡이까지 얼어붙었다. 암살자가 칼을 놓쳤다. 설안의 손이 암살자의 목을 향했다. 하지만 암살자는 재빠르게 몸을 낮췄다. 발차기로 반격했다. 설안은 팔로 막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충격이 전해졌다. 강하다. 보통 암살자가 아니었다. 내공이 상당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칼과 손, 발과 기운. 순식간에 10여 초가 지나갔다. 그때 설안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기억 속의 검버. 비록 손에 검은 없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손끝에 한기를 모았다. 그리고 휘둘렀다. 하얀 궤적이 그려졌다. 월영검 뇌 인젠의 첫 초시. 검이 아니라 손으로 펼쳤지만 그 형태는 똑같았다. 암살자가 그것을 보는 순간 움직임이 멈췄다. 설월의 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놀람과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 설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가 설월문을 아는가? 하지만 암살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연막탄이었다. 순식간에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찼다. 설아는 창문으로 뛰어나갔다. 지붕 위에 암살자의 모습이 보였다. 멀어지고 있었다. 설아는 뒤쫓으려 했지만 곧 멈췄다. 내공이 부족했다. 경공으로 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설월의 검이라 했다. 암살자는 설안의 검법을 알아봤다. 그렇다면 설월문과 관련이 있는 자였다. 누가 보낸 것일까? 다섯 세력 중 하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설안은 주먹을 쥐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설월문을 지운 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알아봤다. 설안 씨. 소아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괜찮아요? 괜찮다. 설안은 방으로 돌아갔다. 난장판이 된 방. 찢어진 이불과 얼어붙은 칼. 누구였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설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설월문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진실로 가는 길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다.